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시집살이라고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 혼자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먼저 주제를 시집살이로 정하겠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이 눈에 띄어야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은 모두 가져야 하며, 절대적으로 유행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곤 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제게 다른 집 며느리들이 명품 가방을 사오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알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부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에 동감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 결혼식 때 말했었지. 내가 축가 불러줄 테니까 하니 유튜브를 보니까 다른 부모들은 축사도 하고 사람들은 서로 춤을 춰서 맞춰가며 따르더라고. 그것을 보니까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 너희도 내가 축가를 불러주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지 않아? 결혼식에 온 사람들도 더 재미있을 거요. 알잖아. 그러니까.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를 불러앉히고 당신이 축가를 불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처음 그 제안을 하실 때는 저나 남편이나 감사했어요. 부모님이 직접 축가를 불러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혼 후에도 그날이 더 의미 있게 남을 것 같아 너무 좋았죠. 뜻밖의 제안으로 당황스러웠지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한 마음이 더 커져요. 흔쾌히 축가를 불러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죠. 제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부터 결혼 후 반드시 축가를 부르게 할 가수가 있었고 서로 이를 약속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돈이 많이 들어도 한 번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섭외한 가수가 축가를 부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축가를 부를 의도였던 거였죠. 아니, 아무래도 노래 잘하는 가수 뒤에 시어머니가 부름은 나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도 많이 와서 친척들도 많이 오는데 비교당하면 안 돼. 영애모가 멍청하게 살아나. 그렇지. 그래서 내가 먼저 부르고서 그 가수를 보고 노래하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보기에도 딱 좋겠지 않겠어? 어머니 그 가수가 우리 결혼식만 오는 게 아니라고 해요. 서로 약속한 시간에 와야 해요. 게다가 결혼식이 이틀 뒤에 있어서 시간 변경은 불가능해요. 어머니, 노래를 잘 부르시잖아요. 가사 앞에 부르셔도 뒤에 부르셔도 더 인상 깊게 남을 거예요. 맞지, 오빠? 당연하지. 엄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축가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하객들을 감동시키기에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엄마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축가의 순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가수가 먼저 불렀다가 나중에 내가 불러도 당연히 비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보다 먼저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가수가 결혼식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조율해서 겨우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요. 간신히 계약한 가수였던데 결혼식 이틀 전 당신이 축가를 불러야겠다면서 순서를 바꾸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우리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려 했던 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싫어. 나는 무조건 너희 축가를 부를 거고 그딴 따라보다 먼저 불러야지. 내가 내 채널에 올린 영상마다 다 사람들이 나한테 노래를 잘한다고 논다고 그런 댓글만 달았는데 내가 그 땅따르릉 비교되어서 사람들이 내 거를 구독하는 거 다 취소하고 그러면 어쩌려고. 나는 이미지가 있어. 이미지가. 시어머니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야기를 듣자니 시어머니는 당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축가를 부를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노래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화한 남편이나 시어머니 본인이 노래를 잘 부르고 계시니 자식과 며느리 결혼을 축하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어이가 없다. 모태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제지하고 나섰어요. 이미지를 보면 무슨 엄마 이런 거 구독자 늘리려고 한 거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야, 이거 봐봐. 엄마가 아예 공지해놨네. 아들의 결혼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올릴 테니 기대하라고. 엄마야, 진짜 그러지 마. 이제는 계속해서 유튜브만 하다가는 아이들 결혼식 때 엄마의 녹화를 하려 하고 있어. 오히려 민망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아이들은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많아 하고 있어. 그런데 엄마는 그들의 결혼식에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하며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이야.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죽을 맛이야. 나와 해솔이 아빠의 결혼식 때 엄마가 축가를 부르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빼앗는 일은 아직도 가족들이 모일 때면 언급되고 그때마다 얼마나 민망한지 알고 있어. 엄마의 욕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 이 모든 일은 그냥 끝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석훈이도 함부로 피해주지 말아야 해. 너희 둘은 엄마가 하는 말을 그냥 들으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어. 애들 결혼식 이틀 전에 건방져서 축하 부른다고 얘기를 하더니 어차피 무시해. 아, 됐어. 애들 결혼식 가서 괜히 이사한 거 하지 마. 진짜 그러기만 해봐. 너는 왜 그런지 엄마를 잡아 죽을 듯이 말을. 내가 속을 시원하냐? 오, 너야말로. 올바른 인간 앞에서 내 엄마를 꾸짖는 게 좋겠어? 내 아들 결혼식에서 축하 영상 찍어 올리는 거 뭐,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하냐? 그리고 확실한 사람 내 친척들은 언제쯤 상식인데? 그거를 아직도 꺼내서 그때 박서방 친구라는 놈이 노래를 잘 못 불렀어. 나는 내가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너의 결혼식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내가 나서서 불렀어요. 너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둘은 모르는 거야? 자식들은 자랑스러워하지만 이제는 호강하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보여. 아이고, 이 여자야. 시어머니와 형님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형님이 더 어른 같았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보다는 누나를 믿고 의지했어요. 위 대화 내용을 듣다 보면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 대충 짐작해도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자유롭게 즐기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행동할지도 몰라요. 자주 사고를 치셨다. 형님은 그런 엄마 대신으로 자기 동생인 제 남편을 자식처럼 돌봐주었어요. 실제로 우리 남편과 제가 언니라는 차이가 8살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형님의 결혼식 때도 사고를 쳤던 것 같답니다. 그나마 우리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사과한 것으로 알고 형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축하를 말씀드릴 수 없어 긴장하신 시어머니께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려 애쓰다가 다시 사고를 치셨습니다. 어머님이 참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머니에게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구나. 자꾸 이럴 거예요. 좀 평범하게 가자. 내가 정말 못 살아서 미안해요. 사돈 어르신. 아이고, 아니에요. 일단 얼른 부축해서 일으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결혼식이 시작하면 양과 어머님들이 등장하시고 초를 켜시잖아요. 거기서도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엄마보다 키 크게 보이고 싶다고 굽이 있는 꽃신을 신고 까치발을 들다가 넘어졌어요. 시누이나 전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결혼식 때 신으시겠다던 신발을 보고 정말 말렸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꽃이나도 굽이 높은 디자인이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깔창까지 신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상태에서 까치발을 가지고 초를 켜고 인사를 하다가
머리를 숙여야 했는데 정신이 없어져서 고꾸라졌습니다. 무게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죠. 그러다가 옆에 세워져 있던 꽃장식도 함께 넘어지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저는 등장할 때 2층에서 나선 계단을 내려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위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충분히 예상이 가시겠죠? 시어머니가 오죽 천방지축이었다면 제 시누이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따로 불러내서 대화를 나누자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엄청 긴장해서 나갔죠.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요? 아무리 좋은 시누이라 해도 역시 사람과 똑같은 건가요? 다양한 생각을 하며 자리에 나갔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제 나이보다 10살이 많은 시누이가 저를 불러내다니 시어머니를 대신해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길을 꺾지 않았고 오히려 미리 충고를 해주려고 한 것이었어요. 누나가 내게 부를 때였어. 지혜야, 너 누나가 하는 말이야. 장난으로 듣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해. 분명히 엄마가 너에게 연락해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거야. 그냥 이럴 때가 있어. 그러셨구나.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겨.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지 그런 액션을 하지 마라. 알았지? 예. 진짜로 우리 엄마 정말 이상해. 너는 그걸 감당 못할 거야? 지혜, 너나 석훈이를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해도 나한테 지혜보다 여동생이 더 어울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이야. 우리 엄마 욕심 많은 사람이야. 툭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면서 이것저것 받아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휘둘리지 마. 우리 남편은 이미 용돈을 주고 있고 어차피 너랑 석훈이도 양쪽에 3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고. 지혜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해. 생일 때는 우리가 같이 모아서 챙겨드리는 거고 우리 엄마 이것저것 챙겨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는 사람이야. 내 말 무슨 소린지 알지? 그러니까 딱 선을 미리 그어놔야 해. 안 그러면 석훈이랑 너랑 피곤해져. 괜히 너희 사이가 안 좋아진다니까. 너희 남편의 누나 시누이는 저와 정말 친하게 지내왔어요. 남편이랑 제가 연애를 오래 했거든요. 4년간 연애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누나네 부부와도 아주 잘 어울려 놀았기 때문에 결혼한 지금도 저는 시누이와 언니처럼 동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누이는 저를 많이 생각해 주세요. 남편과 제가 투닥거리면 두말할 것 없이 제 편 서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시누이가 저를 따로 불러내서 본인 엄마한테 적정거리를 유지하라고 할 정도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은 너 우리 엄마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데 자기 엄마한테 적정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할 정도면 저도 이것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딱히 저에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날 제 시어머니가 시누이로부터 받았던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싹수 없는 기집애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낳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너 혼자 잘나서 큰 것 같아. 이게 말이야? 어디서 엄마를 무시해. 내가 사위한테 연락한 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라고? 내 엄마를 잡아먹으려 들기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나라란 시어방 정서진을 화하여 말했습니다. 애 아이고 뭘 노려봐. 내가 뭐 틀린 말했어? 너도 똑같아. 남편이 처가에 오지 않는다면 너는 머리끄덩이를 찾아서라도 꿀거워야지. 누가 싸가지 없다는 건데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내가 엄마가 해솔 아빠한테 연락해서 잘 지내냐, 일은 잘 되냐, 그런 평범한 얘기라도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툭하면 사회한테 뭐 사달라고 전화하고 뭐 바꿔달라고 하고 나한테 말 못해서는 이제는 해솔 아빠한테 전화해서 그랬어.
엄마가 차를 바꿔달라고 하라 해서 나랑 우리 아빠가 엄마 차를 바꿔준 건 이제 2년도 안 됐어. 그런데 그 사이 또 차를 바꿔 차가 망가지기를 했어. 엄마가 그 이상한 모임 또 나가는 거야? 그 이상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모여서 놀러 다니는 그런 거지. 그래, 좋아. 이게 맞는 선택이야. 그거 구입하는 게, 그건 내 일에 관여할 게 없어. 엄마,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 나오는 아저씨들을 그때 봤을 때, 그게 어디서 중고차를 샀는지 알았어. 그 전에 새 차 중고로 산 줄로 생각해 난 아이가 많은 사람에게 듣았지만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지. 외조부부도 중고차를 사서 몇 달 타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몇 달 탄다고 해.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 명절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시어머니가 당신 사위에게 전화해서 또 차를 바꾸라고 요청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시어머니가 돈 많은 사람 모임에 참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차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 명품 가방을 사다 달라는 등의 요구로 인해 시누이는 항상 골머리를 아프게 했고 제 남편까지 자주 그런 요구를 했었다. 엄마가 나와 석훈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것 모두 엄마 자신의 선택, 자아 실현이 아니겠니? 엄마가 나와 석훈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랑 우리가 만든 일로 힘들어한 거 아니라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가셨을 때 그 남자 때문에 힘들었겠지. 시간이 흐르니까 혼란스러워지더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놈의 자식이 소리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냥 집을 나갔어. 아무마냥 무뚝뚝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남자를 내가 살아본 적 있어? 내가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 나 7살 때 우리 집에 들어왔던 그 사람을 기억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집에서 자주 봤었는데 나는 그걸 기억 못할 줄 알아? 엄마와 아빠가 나는 오히려 불쌍해 보일 정도로 툭하면 집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건 알지만 그동안 우리를 키워온 건 할머니와 고모들일 뿐이었어. 엄마가 우리를 키우면서 고생했다고 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 어쨌든 한 번 더 말했어. 해솔 아빠에게 연락하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만 해봐. 그리고 석훈이랑 지혜한테도 엄마를 욕해봐. 그때 진심으로 그의 집을 모두 파는 결정을 했고 엄마가 어떻게 살든 살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런 식의 태도를 이해한다는 걸 알아? 결국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야겠다며 빠르게 나가버렸고 남편은 저를 보며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리둥절하던 중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남아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바람을 피우고 갑자기 집을 나와 들어오는 일을 자주 겪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점점 무책임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화한 명절 사건 이후로 시누이는 자신의 엄마와의 연락을 끊고 우리 부부와만 연락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새로운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응, 지혜야 바쁘니? 아니요, 어머니, 통화해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유,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나요? 내가 모임에 왔는데 다들 며느리 자랑하길래 나도 우리 예쁜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그 며느리야, 대기업 다닌다는 며느리. 시어머니, 가방 좀 사줘.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만 유행 다지는 가방을 들고 다닌다. 지금 우리 며느리와 통화 중이야? 지혜야, 미안한데 예쁜 아이들이 술을 마시면도 그렇게 상스럽게 말을 하는구나. 어차피 마음에 담을 필요 없는 일들이야. 내가 이번에 우리 며느리에게 비율해서 가방 하나 선물했다고 해서 오늘 종일 자랑 중이야. 자기는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도 선물하고 옷도 명품으로 준다면서. 그래서 나도 내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 좀 했어. 그때부터가 시작일 거야. 시누이가 그 모임을 너무 싫어했던데 시어머니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도 시어머니는 그 모임에 참석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냥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끼어들며 대기업 다니면 뭐 하냐. 시어머니, 명품 좀 사줘라. 자식들이 엄마 챙겨야지. 뭐 하는 거야와 같은 말들을 하며 추임새를 더했고 시어머니는 그 추임새에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가셨어요. 은근슬쩍 디올에서 나온 가방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서 이전에 해주신 말을 떠올려 아이고, 그러셨나 하며 상황을 회피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목소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이번에 나온 디올의 신상 제품인데 다들 들고 다니더라. 길을 가다 보면 8사람 중 8사람이 이것을 들고 다니는 것 같더라. 아이고, 오늘 모임인데 또 나만 유행이 지난 가방을 들고 있네. 이런 카톡을 사진과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 어디서 그렇게 찍은 거야? 길 가다가 그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찍어서 보내주었어. 그것도 하루 이틀 그러더라. 1~2달 동안 계속해서 사람을 못 살게 굴었어. 명품 가방이라니. 나도 없고 우리 친정 어머니는 생신 때 우리 언니랑 함께 사들인 명품 가방 하나만 있었어.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이 방에 가득했어.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야. 세상에, 내가 이번에 모임에 갔는데 말이야. 응, 그 회장이라고 있는 그 여자. 그 여자가 이번에 자기 아들이 있는 집 여자를 하나 잡아 창가로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그 며느리가 그렇게 잘한다고. 응, 뭐, 자기가 며느리랑 같이 백화점 MVP 라운지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는데. 뭐 아이고 나 원참, 아니, 누구를 뭐, 며느리를 그런 애를 안 고르고 싶어서 안 골랐냐고. 아들놈이 좋다는 여자랑 결혼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겠니?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쟤 너한테 불만이 있다는 건 아니고 이 회장의 며느리가 애가 싹싹하기는 하더라. 세상이 얼마나 감각적인지 자기 시어머니와 커플 가방을 사겠다고 자랑을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프라다에서 비싼 것을 애가 척척 찾아오더라고. 아마 그 집 며느리도 다른 사람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집 며느리는 어쩌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잘 쓰는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러한 식으로 사람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결코 비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분명히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참다가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래요. 어머나, 왜요? 지혜야, 너 지금 기분이 어떤데 그런 거니? 아이고, 아이 나 비교하는 건 아니야. 알지, 너,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머니, 그런 말씀은 편하게 쉽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명품 가방을 사주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지역 내 다른 며느리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저는요. 저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어머니에게 다른 집의 시어머니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지혜야, 내 말투가 좀 이상한데? 나한테 뭘 못했니? 뭘 잘못한 게 있어? 나는 내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 아이가 말이 참 이상하게 하네. 아니, 내가 내게 불만이라도 있는 거니? 나한테 뭐를 잘못했는데? 어머님이 내게 뭘 못해주셨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적어도 다른 집 시어머니들이랑 어머니를 비교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를 어머님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명품 가방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저를 못 믿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이 없는 건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틈만 낼 때마다 전화하면서 2달 동안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참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살하지도 말하지도 않는데 사람을 비교하면서 들들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하 웃으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버릇이 없는 일이 있거나 그런 문제라면 조용히 듣겠지만
명품 가방을 안 샀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한테 뭘 잘못했냐며 자기가 며느리를 보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일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때 발생하여 더욱 당황하고 속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다툰 후에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야근을 끝낸 남편이 놀란 모습을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며 얘기하자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알아. 내가 오빠를 신경 쓸까 봐 명절 이후로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빠도 누나랑 엄마의 마음이 심란한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얘기 않고 혼자서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어머니가 해도 너무 하시잖아. 나한테 계속 그 모임에 나오는 아줌마들 며느리들은 전부 다 돈도 잘 쓰고 시어머니한테 명분도 척척 사진 들고 막 그러는데 대기업이라고 다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결혼할 때도 전부 우리 돈으로 했고 이 집도 우리가 한 거고. 나 그것에 대해서 불만 없어.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오빠 집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집까지 도와주시기는 힘드시니까 다 우리가 한 일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크게 미안하다고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나에게 왜 명품 가방 하나를 안 사주셨다고 그걸 안 사드리셨다고 나를 무슨 능력 없는 사람 취급하시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어머님은 더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고 싶으셨는데 오빠가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이건 정말 해줘야 하는 일인데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남편을 보러 가자고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겨우 울음을 참고 앉아 있는데요. 남편을 보니 왈칵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제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더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연애 시절부터 항상 쟤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어요. 아이고,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해줄 거였으면서 왜 그랬어? 내가 깜짝 선물을 하면 내가 화낼 이유가 뭐야? 아, 너무 예쁘다. 나 잘 들고 다닐게. 고맙지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게 남편이 고른 방식은 시어머니가 노래 부르며 턱하니 주던 그 가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이 그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께 주면서 제가 산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남편이 선택한 방법에 실망했죠. 우리 엄마도 명품 가방 한 개밖에 없고 몇 년 전에 샀던 거였는데 집에 몇 개나 있는 시어머니에게 또 가방을 샀다는 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목께 괜히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써도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서 어떻게 봐줄까? 아이고, 너희에게 한 일도 없는데 주말에 시간이 되면 집에 오도록 할게. 아빠가 너희 밥도 잘 챙겨 먹여야겠다고 하더라고. 알았지? 그런데 남편은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께만 사준 게 아니야. 우리 친정 엄마께도 선물로 주었대. 엄마가 전화해서 말했어. 서방이 아빠랑 엄마한테 선물을 갖고 왔다고 해서 시작했어. 엄마랑 아빠 둘 다 괜찮다고 하고 받겠다고 하면서도 남편이 웃으며 선물을 줬대. 엄마에게는 명품 가방, 아빠에게는 명품 신발을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듣고 남편께 고맙다는 말도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쓴 것 같아 우리 가게의 재정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 하며 나 또한 금세 마음을 정리했어요. 분명 할부로 샀을 테니 그냥 그 돈을 부모님들께 용돈 좀 드리자고 생각했죠. 남편께는 물론 고마워했고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명품 가방을 얻은 뒤 시어머니는 한젤도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갑자기 연락이 왔죠. 게다가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생일을 축하하러 전화를 한 걸로 보았답니다. 용돈을 받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까먹었는지 내가 전화했어요. 아,
그냥 제때제때 넣어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내가 너희들에게 받아내는 사람 같지 않아요? 웃음, 그러면, 그렇지. 시어머니는 제 생일 때문에 전화를 한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 그날 양가 어른들에게 용돈을 보내주는 날이었더라고요. 양가 어른들의 용돈은 남편이 알아서 보내는 거라 저는 당연히 챙겨드릴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용돈에 대해 고맙다고 연락을 해오셨는데 당연히 시어머니한테도 용돈을 드렸을 겁니다. 그는 앞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용돈을 받지 못한 전화를 받았다는 전화가 왔을 때 제 남편이 내게 돌아보며 커다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나를 쳐다보고 있던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어머니, 용돈은 내년부터 드릴 거예요. 그 말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죠. 내년부터 용돈을 드릴 거라고 눈을 키고 있는 시어머니도 당황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태어난 대화는 남편이나 잃었죠. 그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이해시켜 주었어요.